스쿨존.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단어만 들어도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다들 조심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법의 잣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후회하는 운전자들의 실제 법원 판결을 통해 스쿨존법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말이요. 실제로 스쿨존 사고 때문에 법정에선 운전자분들이 정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니, 이건 너무 억울하다.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봐도 법원의 판단은 굉장히 냉정해요. 왜냐하면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는요, 일반 교통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실제 법원에서 다뤄졌던 서로 좀 극명하게 다른 세 가지 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사례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법원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핵심을 딱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볼까요? 20대 청년 한 명이 오토바이를 몰고 스쿨존을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제한 속도가 30km인데 시속 70km로 달린 겁니다. 2배가 훌쩍 넘죠? 심지어 신호까지 무시했어요.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랑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좀 심했다 싶은 명백한 잘못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은요, 훨씬 더 좀 헷갈리고 논쟁적이에요.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속 32.7km로 달리고 있었어요. 제한 속도 30을 아주 살짝, 딱 2.7km 넘은 거예요. 거의 규정 속도에 가깝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싶지 않으세요? 이 운전자 정말 억울해했어요. 글쎄 9살짜리 애가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훅 튀어나왔다니까요. 그것도 무단횡단으로요. 이걸 대체 어떻게 피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을 한 거죠. 들어보면 정말 운전자 입장에서는 피하기 너무 힘든 어쩔 수 없는 사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그것도 무단횡단으로 튀어나왔다. 과연 이 책임을 전부 운전자한테 물어야 할까요? 이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잠시 후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법원의 판결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건 개별 사고를 넘어 이 법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도전이었어요. 스쿨존 사고로 처벌받게 된 운전자 여럿이 모여서 이 민식이법 너무 가혹하고 기준도 애매해요 하면서 헌법재판소까지 찾아간 겁니다. 법이 과연 정당한지를 따져보자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부터 법원이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 엄격한 잣대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민식이법이 있죠. 2019년에 스쿨존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김문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한마디로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운전자를 아주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반 도로랑 스쿨존이랑 처벌 수위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아이를 다치게 했을 때 보통은 벌금 내고 끝나잖아요. 근데 스쿨존에서는요, 최소가 징역 1년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벌금 내고 끝나는 옵션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만약 아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고요. 네, 말 그대로 그냥 차원이 다른 처벌인 거죠. 자, 첫 번째 사건 판결부터 보죠. 시속 70km로 질주했던 그 운전자. 법원은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그런 거 없었습니다. 바로 교도소로 가야 하는 실형이었어요. 법원은 이걸 그냥 운전 실수로 본 게 아니라 스쿨존이라는 공간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렸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두 번째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항변했던 그 운전자. 결과는 놀랍게도 유죄였습니다. 물론 실형은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어요. 운전자 입장에선 진짜 억울할 만도 한데 법원은 왜 유죄라고 했을까요? 법원의 핵심 논리가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쿨존은 애초에 아이들은 원래 갑자기 튀어나오는 존재다라는 걸 그냥 깔고 들어가는, 그걸 전제로 만들어진 특별구역이라는 거예요. 마치 수영장 안전요원이 사람은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스쿨존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의 돌발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까지가 운전자의 의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엄격한 민식 입법, 이게 혹시 헌법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요? 운전자들이 제기했던 두 가지 핵심 주장, 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떻게 판단했을지 한번 보죠. 첫 번째 주장은 아니 법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였어요. 법에 나오는 안전운전 의무라는 말이 너무 막연해서 뭘 어떻게 지키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쿨존이라는 아주 특정한 장소고 보호 대상이 어린이라는 게 명확하니까 운전자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본 거죠. 두 번째 주장은 아니 벌이 너무 센 거 아니냐? 과잉 처벌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운전자가 좀 불편하고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엄격한 건 맞지만 그 목적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판결제를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 운전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턴 정말 중요한 모든 운전자를 위한 스쿨존 생존 가이드입니다. 법원 판결을 쫙 꿰뚫어 보면요. 변하지 않는 핵심 원칙 3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아이들은 어른의 축소판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둘째, 스쿨존 표시판은 그냥 학교 앞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는 위험하니 최고 수준으로 대비하세요 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셋째, 아이가 잘못해서 무단횡단을 했어도 그걸로 운전자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원의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스쿨존에서 이렇게 운전해야만 합니다. 첫째, 무조건 시속 30km 아래로 가야 합니다. 아까 봤잖아요. 2.7km 넘었다고 유죄 나왔습니다. 둘째, 주차된 차들 사이는 언제나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속도를 더 줄이고 언제든 멈출 준비를 해야 해요. 셋째, 눈에 아이가 안 보인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아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말이든 방학이든 아무도 없는 늦은 밤이든 스쿨존은 365일 24시간 스쿨존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스쿨존 표지판이 보이면요. 그냥 반사적으로 핸들을 꽉 잡고 엑셀에서 발을 떼고 주변을 한 번만 더 싹 둘러보세요. 정말 그 짧은 몇 초의 조심스러움이 한 아이의 인생을 지키고 동시에 바로 운전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